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 예외 처리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내용이 파일로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할 건데, 그때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파일 입출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익셉션이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익셉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예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익셉션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는 거를 의미해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에러. 시스템상에서 프로그램의 외적인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시스템 위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시스템에서 메모리 부족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프로그램이 뭐 아무리 우리가 코드를 잘 짜놔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컴퓨터를 건드는 건 아니니까, 시스템을 건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시스템 에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꺼지도록 내비둬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자바 에러는 우리가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자바 에러는 코드에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이제 자바 에러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0으로 나누는 거, 또는 인덱스 오버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아니면 널 참조, 이런 내용들이 자바 에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다? 이거는 손 쓸 수가 없다. 우리가 코드를 만져서 손 쓸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결국 코드의 허점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드를 만져서 해결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오류는 어떻게 나뉘냐면 컴파일 오류랑 런타임 오류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들은 런타임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파일 오류는 뭐냐면 구문, 문법, 오타, 프로그램 실행 전이죠. 이거는 컴파일 전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체크되는 거. 그러니까 컴파일 오류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컴파일 오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자바가, 똑똑한 자바가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위험해,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부분에 실수했구나. 프로그래머는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자바 컴파일러가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미리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런타임 오류는 뭐냐면 자바 컴파일러가 어쨌든 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모르는 어떤 논리적 문제들이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컴파일 해주면서 프로그램 하나 나오잖아요. 실행 가능한. 그리고 그걸 사용자가 돌리겠죠. 그러다가 그걸 이제 런타임이라고 해요. 실제 프로그램이 나와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로 등록돼서 돌아가는 상황, 프로그램 실행 중인 상태를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꺼진다.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집니다. 그럼 프로그램 잘 이용하다가 꺼지면은 사용하는 입장에서 짜증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시스템 에러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그죠? 시스템을 건드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책임이 아니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진다. 그럼 우리 책임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런타임 오류, 런타임 시점에 프로그램이 에러가 발생을 해서 꺼진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끔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 단에서 에러가 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외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꺼지는데 꺼지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고 예외난 부분만 제외하고 다시 프로그램의 흐름을 계속 타게 하는 거, 그걸 예외 처리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예외 처리.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에 대한 어떤 처리를 우리가 미리 정해 놓고, 야, 예외 발생하면 프로그램 끄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라고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외를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떤 걸 비유로 줄 수 있냐면, 친구랑 식당을 가는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친구한테 먼저 메뉴를 얘기해놓고 갈 수 있어요. 친구한테, 야, 나 냉면 하나만 시켜줘 라고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친구가 대신 냉면 시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식당은 냉면이 계절 메뉴라서 이게 아직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친구한테, 야, 냉면 시켜줘 하면서 갔어요. 근데 친구가 식당한테 냉면 주세요 했는데 냉면이 없대요. 아직 안 된대. 자,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멍하니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야, 너 왜 주문 안 했어? 주문 안 했죠. 왜? 냉면이 없으니까 뭘 시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죠. 밥을 못 먹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가 센스 있게 다른 거를 주문해 놓으면 되지만, 이제 그럼 책임이 따르잖아요. 다른 거 시켰다가 제가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서로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안 시킨 건데, 대신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친구한테, 야, 너 냉면 시켜줘. 야, 근데 혹시 냉면 안 되면 볶음밥을 시켜줘 라고 하면 친구가 냉면 안 될 때 볶음밥 시키겠죠. 그럼 주문이 들어가고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이게 예외 처리예요. 그러니까 냉면 안 되면 볶음밥 시켜. 그래서 이 볶음밥이 뭐예요?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냉면이 될지 안 될지 무조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예외잖아요. 안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후속 처리를 지시를 안 해놓고 냉면만 시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예외 처리를 하면은 어찌됐든 처리하는 대로 하고 나서,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밥 먹는 걸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의 흐름을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예외 처리가 뭔지 대충 알았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exception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exception test. exception test 하고,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oid test. 그리고 작업 1,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작업을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실행시키려면 메인에서 호출을 해야겠죠. exception 테스트 이렇게 하고 테스트 호출을 하면 실행을 하는 거죠. 작업 1.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작업 1이 있고 작업 2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4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작업 1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이 작업이 뭐냐면 음수 안 되고 100 이상 100초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만 출력 해주는 기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1000을 넣으면 이제 1000이 나와요. 1000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기능은 뭐니까 0에서 100까지만 출력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넘이 0보다 작으면 음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래 본래 코드잖아요.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 그렇죠? 근데 음수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리턴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음수를 한번 넣어봅니다. 음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출력이 안 되죠. 이거는 잘 막았어요. 자, 이번에는 100을 넘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보다 큰 경우 역시 100 이상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0을 넣으면 역시 10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예요?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자바에서는 뭐 음수 표현 다 가능하고 1000 이상 표현, 100 이상 표현 가능하니까 에러가 나진 않는데, 만약에 음수가 들어왔을 때 에러가 나고 100 이상 들어왔을 때 에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예외 처리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음수가 이게 출력이 되면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될 코드를 여기서 막았죠. 이 예외 처리예요, 이게. 이런 게 예외 처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상 하던 게 예외 처리가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외라는 걸 자바에서 따로 개념을 뽑아낸 거는 이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예외 처리를 exception test라는 기능을 이 프로그램, 이 메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ain2 새로운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얻을 수 있어요. 100 이상은 안 됩니다. 얘도 100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는 1번 프로그램. 요거는 2번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여기서 안 됩니다. 똑같죠? 얘도 똑같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예외 처리를 이 익셉션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직접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쓰는 얘나 다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얘가 예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이 얘가 갖고 있지 않고 얘네들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처리를 못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얘가 이 예외 상황에서 얘를 처리하고 싶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고 얘는 얘만의 방법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싶고 얘는 얘만의 방법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미 예외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야, 예외가 발생을 해서 이건 마치 그거랑 같아요. 지금 냉면이 없다고 한 거예요. 지금 주인 아주머니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냉면이 없대. 뭐 시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죠. 지금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냉면을 시켰어야 되는데 냉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결정하면 안 되죠. 이 행위를 얘가 결정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대신 이제 뭘 해야 돼요? 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메서드랑 메서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매개변사 리턴인데 얘는 호출받는 입장이니까 리턴으로 넘겨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숫자로. 그래서 1이면 음수, 2면 100 이상 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런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이 테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받아요. 결과 안 떴어요. 이렇게 받죠. 그러려면 인트로 리턴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올바른 거를 했으면 끝나고도 이 리턴 타입을 정했으니까 리턴 해줘야죠. 그래서 0이라고 해놓고 0은 문제없어. 이러고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은 뭐고 2는 뭐고 0은 뭐라는 거를 어딘가 다 적어 놓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이거를 사용할 때 이 결과값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1이면 뭡니까? 음수죠, 음수. 음수까지 들어왔을 때 얘는 음수 안 돼. 라고 짧고 강렬하게.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역시 받아서 만약에 1이면 역시 음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정중한 버전으로 이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음수를 넘겨야겠죠. 자, 이렇게 음수를 넘겼을 때 이번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정정하게 나오고요. 얘는 음수를 넘겼을 때 그러니까 직접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외라는 그 문법적인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메서드와 변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외 결과값을 지금 리턴으로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서드 만들다 보면 이거 말고 어떤 이 기능상에서 나온 결과를 리턴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음이라는 값도 리턴을 해야 되고 이 기능상에서 나온 결과 값도 리턴을 해야 되고 리턴을 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얘네들이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있는데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숫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리턴을 예외 처리한 값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럼 그냥 예외 처리를 위한 문법을 따로 마련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int 결과값이 있는 기능이라면 결과값 리턴을 해요. 자신들이 리턴하고 대신 이제 이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리턴으로 하지 않고요. 새로운 문법을 만듭니다. 그거 이제 throw라고 하는 거예요. throw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숫자도 사실 별로 안 좋죠. 사람한테는 숫자보다 문자가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예외. 여기는 100 초과 예외.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하냐면 이 자료형을 객체로 하기로 합니다. 객체로.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해요. 여기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음수 예외라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고요. 100초가 예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한글로 하면 좀 그러니까 자, 네거티브 익셉션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음수 네거티브라고 하죠. 이거는 100 over exception 영어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줄 뜨는 게 당연하죠.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클래스 네거티브 exception 그리고 하나 더 클래스 100 over exception.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예외라는 새로운 문법적인 개념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거 없이 exception을 만들면 안 되고 이거는 그 예외라는 문법에 편입돼야 되니까 이제 일전에 우리가 배웠던 상속을 여기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exception이라는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상속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도 extends 상속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아까 직접 이거는 이제 이 exception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아까처럼 얘네들한테 예외를 직접 처리하게끔 던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네거티브 익셉션이랑 100 오버 익셉션을 니들이 꼭 처리해 라고 해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 테스트를 사용하잖아요. 이 두 프로그램이.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옆에다가 이렇게 throws라고 해서 두 개의 익셉션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이 빨간 줄 뜨죠, 이제. 자, 얘는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요거랑 요거 익셉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문법적으로,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한 메서드잖아요.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한 메서드는 이런 구문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try, catch.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처리하고 싶은 exception의 이름, 뭐 예를 들면 네거티브 exception, 이렇게 해당 exception 개체를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try가 시도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을, 이 코드를 시도를 하다가 만약에 네거티브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했다. 그럼 이 캐치문에서 그때 예외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헌드레드 오버 익셉션. 요것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잖아요. 그러면 LGIF처럼 캐치가 두 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헌드레드 오버 익셉션이 발생했을 땐 이렇게 처리하고. 그럼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만 실행해 볼게요. 이번은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음수를 넣었죠. 자, 그러니까 음수를 넣으니까 여기에서 예외가 걸렸죠. 그리고 예외를 얘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로우를 통해 던졌기 때문에 사용한 얘가 직접 처리를 하게 된 거. 그래서 트라이를 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발생됐으니까 여기 실행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1000을 넘기면 이게 실행되겠죠. 됐죠? 근데 만약에 트라이 캐치를 안 한다. 아예 실행조차 안 되게 막아버리죠. 혹여라도 만약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요거 만나는 순간 꺼집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바로 꺼져요. 근데 얘는 예외 처리하고 바로 다음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대강 이제 익셉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왜 했냐면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익셉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